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영앤철. 정치권에 보내는 비대면 고급진 정치 컨설팅,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데이터다, 정치는 과학이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치는 엑스파일이다, 정치는 논쟁이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어서 오세요. 네, 장성철입니다. 박시영 대표님 바쁘세요 요새? 바쁘신데 그 와중에 또 책을 내셨어요. 아, 예. 위너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 이거 대선 주자들한테 지금 사바 이런 책인가요? 대선 주자뿐만 아니라 네. 대선에 관심 있는 우리 국민들 네.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담았습니까? 선거는 네. 정치는 옳고 그름이 아닌 대중 인식과의 싸움이다.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요. 네. 민심과 선거,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봤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윈지코리아 저기 박시영 대표 회사가 잘 된다고 지금 소문이 났는데. 작년부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소문 났는데 더 잘 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으셨다라는 소문이. 그렇죠. 네. 저도 들었어요. 네. 장성철 교수가 들었어요. 저 정보통이에요. 이 책은 네. 위너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너를 잊고 위너가 되세요. 위너가 되라. 네. 이거 윤석열 최재형 후보한테 속성 가해하려고 낸 책인가요? 거기 숙제 다 나와 있습니다. 뒤에 다 후보별로 있더라고요. 풀어야 할 과제. 네. 그래요?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솔직히 한 권 주실 줄 알았더니 저보고 사보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박하네. 어제 주문해가지고 네. 오늘 이제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쓱 읽어봤는데 네. 제가 이런 칭찬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칭찬을 합니다. 그래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균형감 있게. 네, 특히 캠프에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셔라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대선 후보 최재형 윤석열 후보한테 권한다고 합니다. 자, 대선 열차는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끼리 지금 각 축장이 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왜 대선 주자하고 대표하고 싸웁니까? 이준석, 윤석열, 이거 뭡니까 이거? 감정 싸움이 대립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상호 간에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있어요. 불신의 의심.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 우리가 옛날에 한 얘기들을 다 보니까 유승민 후보를 대통령 만들려고 한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난다는 얘기까지 했잖아. 네. 그러니까 나에게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준석 대표 머리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네. 의심하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엔 윤 총장 자기가 지지율 높다고 이제 당 무시하고 당 대표 무시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상호 간의 의심에 불신까지 더해졌다. 그래서 상당히 위태롭게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진단인데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첫 번째는 좀 잘못한 측면은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당대표는 좀 사감을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감을 조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발언까지 유추해서 이제 해석되는 그런 현상이 분명히 벌어지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의 머릿속에는 네. 대선을 반드시 승리할 입장인데 당대표이기 때문에 윤석열 카드로는 본선에서 이기기 어렵다. 이런 게 이준석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자질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지금 높지만 저 지지율을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당내 후보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본선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시영 대표님의 저러한 분석에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제가 다른 정보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왜 그래요? 현상을 보면은 네. 그냥 서로 상하게 하는 말, 행동들을 보면 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당대표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안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여요. 안 그렇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난타전이 벌어졌어요. 당도 분열돼가지고 네. 재선 의원 16명은 이준석 대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원희룡 후보는 이준석 대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고, 홍준표 대표는 왜 이준석 대표 가지고 뭐라 그래? 이준석 대표 잘하고 있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당이 분란을 일으켜서 상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험하고 위태로워 보인다. 토론회를 열자 이렇게 했는데 참석을 안 하면 윤석열 후보가 피한 게 되고,
참석을 하면 또 집중 공격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토론회에 참석 안 한다면 그 이준석 대표도 때리겠지만 홍준표 대표나 유승민 의원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은 참석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벌써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유승민 의원 측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고 그러면 사실 후보 등록도 하기 전에 조기에 굉장히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다가 이 대중들의 머릿속에는 뭐였냐면 그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실수를 별로 안 했다면 만약에 안 했다면 뭐 등록도 하기 전에 저렇게 토론하는 게 말이 돼? 경선준비위원회가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상황상 보면 그런데 그 전에 워낙 실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피한다. 자신 없어 한다. 이렇게 이미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당직자도 해봤는데 이런 경선준비위원회는 처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룰을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세요. 진행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을 하는 게 경선준비위원회인데 자기네들이 지금 다 정해버렸어요. 예. 그러고 토론회를 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최고위원들이 반발을 하니까 토론회가 아니라 발표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다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아니야. 토론할 거야. 토론할래. 그냥 우리 최고위원들 뭐 당신들 말 안 들을 거야.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지금 당이 이게 뭐 리더십이 제대로 서 있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모든 근본 원인이 이준석 대표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자기의 1차원적인 생각을 가감없이 얘기하는 게 문제다. 당대표라는 자리는요. 갈등을 조율하고 치유하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그래가지고 당원 당규에 맞는 그렇게 불만이 없는 경선 룰을 갖고 대선 후보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본인이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될 때 우려했던 분들이 바로 그 대목이에요. 뭐냐면 이분이 정치평론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런데 갈등을 좀 조정하는 리더십보다는 갈등을 좀 유발하는 뭔가 이제 본인만의 주장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어떤 말꼬리 잡기식의 어떤 프레임을 잘 구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정치평론하면서 발달돼 있었거든요. 재미를 봤죠. 예. 그런데 이 당대표 자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선 국면에서는 본인이 튀려고 하기보다는 좀 안정감 있게 중립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리스크가 예상이 되는데 그게 노출이 된 거고 이준석 대표도 할 얘기는 있죠. 왜냐하면 2030의 지지를 얻어와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원래 지지했던 특히 20대 같은 거 흔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0대의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20대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는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얘기도 꺼냈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만한 역량을 가진 우리 당에 지금 후보가 없다. 네. 2030 결국 표를 얻어와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데 그건 결국 이준석 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대선 주자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줘야 한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근데 그래요?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도 좀 이준석 대표가 착각일 수가 있는 게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당원이 12만 명이 늘어났어요. 예.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나 때문에 들어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대략 한 3만 명 정도는 2030 젊은 세대 들어왔는데 나머지 한 9만 명 정도는요. 좀 60대 이상 그런 당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대선 앞두고. 거기에 추천인의 명을 보면은 윤석열이라는 그런 추천인이 되게 많이 있대요. 그런 거 보면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어떤 보수층 60대 이상의 분들이 대거 참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략 18일 날 이제 그 토론회인지 뭐 발표인지 뭐 한다고 하는데 윤석열 후보 측이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네. 못으로 참여해 이러고 있는데 제가 예상하기에는 윤석열 후보가 전격적으로 나올까? 그래요 내가 한번 나갈게요라고 이제 결심할 수도 있다. 18일이요. 일단 그 18일 토론회인지 발표인지 몰라도 관심은 집중됩니다. 관심은 집중되는데. 근데 그날 원래 이제 호남 광주에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일이거든요. 그때. 8월 18일 12주기 김대중 대통령 서거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후보들 중에서도 거기 가려고 했던 후보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일정들도 좀 하나의 변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교수님 그런데 토론회 내보내기 전에 이 좀 설화 이거 있잖아요. 말실수 이런 거는 조금 정리가 돼야 되는데 뭐 원전도 그렇고
우한 바이러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발표의 형식으로 한다면 설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7분 정도 발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딱 준비해 준 거 이렇게 읽고 하면 되는데 질문을 받거나 상호 토론이 있거나 이러면 또 본인의 생각을 가감없이 얘기할 거잖아요. 예. 불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저 우한 발언 보면서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너무 이렇게 보수 색채가 강한 언론사의 네. 입장 또 그런 분들의 말씀이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 아닌가. 근데 우한 발언하면 보수 색채입니까? 아니, 지금 그 전문가들이 이미 정리가 다 됐잖아요. 네. 혐오의 발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하면 안 되죠. 네. 네. 최재형 후보는 어떻습니까? 좀 힘겨워 보여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빨리 그냥 한 10% 두 자리 숫자로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자, 최재형이 출마 선언을 하면 지지율도 올라가고 사람들도 모일 거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아니 제가 그랬다고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원래 장 소장은 네. 텐텐. 최재형 후보는 네. 크게 눈길을 안 줬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눈길도 안 주고 지지율도 안 올라갈 거라고 그냥 단호하게 그 얘기했죠. 경우에서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도 본인 탓이에요. 왜냐하면 출마 선언을 할 때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도 할게요. 대선을 출마하겠다는 분입니다. 그분이 가장 중요한 출마 선언을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공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준비가 안 됐구나. 준비 안 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돕고 있는 분들도 친박 의원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쪽에 지지를 견인해낼 수 있는 매력 포인트가 없어졌다. 더군다나 지금 원래 이제 독립유공자 후손이다. 이걸 많이 강조를 형님 했거든요. 그 얘기는 또 왜 꺼내? 아니, 그런데 요 부분이 이제 증조부, 조부 네. 모두 이제 실제로 표창을 받은 바 없고 독립유공자로서 그건 이제 검증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친일 행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데 여러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의도권에는 최재형 중도 낙마설 뭐 이런 것들이 막 흘러다녔습니다. 아니 그것 관련해서 김영호 상하실장이 이거는 허위 사실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고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김 빼는 데는 이거 대선판에서 김 빼기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지율도 안 올라가지, 세력도 안 모이지. 근데 중간에 내부에서 우리가 접을 수도 있어라는 기사가 나갔다. 아 이게 기를 확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 그렇다면 윤석열도 답보. 네. 최재형은 지지부진. 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결국 그 얘기는 그 지지율을 이번 대선판은 재수생들이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재수생, 삼수생. 왜냐하면 야권 쪽에서도 지난번 대선에 나왔던 홍준표, 유승민 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예. 물론 여권에서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게 이제 재수생이고 물론 여권은 또 이낙연 후보는 또 첫 번째 도전입니다. 그 재수생을 상당히 지금 밀어주는 아니 듯한. 그게 아니라 그러네요. 약간 그 정치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그런 입장 정치를 오래 한 분이지만 야권 쪽에 지금 윤석열, 최재형 두 분은 이제 처음으로 뭐 배지를 해본 경험도 없고 네. 사실 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인데 30여일, 100여일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그 정치 초년생 프레임에 확실히 걸려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시비는 걸 줄 알았지만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컸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 저 지금 박시영 대표님의 저런 말씀은 이재명 지사를 밀어주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아니냐라고 제가 분석을 해봅니다. 박시영 대표님? 저는 그 홍준표를 밀어주기 위한 전략입니다. 새로운 인물에 대한 열망, 이번에 시대 정신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판의 새 인물, 항상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정서 분명히 있었죠. 예. 새 인물을 늘 갈급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거듭된 실패로 사실 삼지대 시장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이 굉장히 그 격변한 시대고 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 검증된 리더십에 대한 선호가 좀 더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윤석열 총장 뭐 지지율이 좀 뭐 답보다 좀 하락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크게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전화 면접하고 그냥 편차가 그냥 ARS랑 좀 다른데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정권 교체라는 그런 화두를 선점을 해버렸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지지율이 막 하락하거나 경쟁력이 없어지거나
그러기에는 힘든 상황인 그렇습니다. 것 같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 동의하고요. 네. 단기간에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장기간으로는 빠져요? 빠진 다음에 언제 네. 빠지냐. 네. 8강이 치러지고 9월 한 10일경에 치러지지 않습니까? 15일. 그러면 이제 9월 중순부터 네. TV 토론이 열릴 텐데 8강 8분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다음 이제 10월 달에 4분을 줄여서 네.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에서 9월 중순부터 저는 TV 토론에 붙으면 네. 조금씩 빠지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지도작감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 네. 3237님께서 유승민이 블루칩이네요 얘기하고 천성현님께서는 새 인물이 무식하면 안 되죠. 2525님 저도 공부하고 있어요. 대통령 후보가 될까요? 될 수 있습니다. 후보야. 자 그런데 공부하고 계시다고요? 네 공부하고 있으면 좋은 책을 읽으셔야죠. 알겠습니다. 민원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자 이번 이번에는 부동산을 잡는 사람 그리고 경제를 잡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MZ 청년층 여성을 잡는 사람이 필요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공약을 좀 선점해야 될 텐데 얘기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기본 시리즈로 마구 치고 나오고 있는데 다른 후보들은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 시리즈를 그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지사의 행보 그리고 다른 후보들의 반격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실제로 이재명 지사가 뭐 그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미 3가지 공약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이야기한 바는 있어요. 네. 그래서 경제적 기본권을 강조했고 3가지가 공약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다른 경쟁 후보 측에서 내상을 했는데 어쨌든 뭐 허점도 있죠. 그래서 논란도 많습니다. 논란도 많은데 어쨌든 정책 이슈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것은 이재명 지사한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좋은 정책 발표해도 지금 부각이 별로 안 되고 있어요. 일단 화두를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프레임을 선점한 거는 잘한 일인데 네. 그것이 어느 정도 현실성으로 실현 가능하냐를 두고 봐야 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는 현실성이 거의 없는 허황된 거짓말 약속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 지사 형수의 욕설하고 형에게 욕설하고 전과 사범이고 그래서 기본이 안 돼 있는 분이니까 기본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기본 대출, 기본 부동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후보들이 다 공급 위주의 정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예. 이재명 지사 공약은 일단은 재원 마련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거짓 공약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가 춤을 추는데요. 어디에서는 윤석열이 독보적으로 1등, 어디에서는 또 이낙연이 1등은 아니죠. 이낙연이 윤석열을 이긴다. 어디에서는 이재명이 독보적으로 1등 이렇게 계속해서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5122님께서 엊그제 대선 설문조사 전화 받았는데요. 윤석열 씨가 3번째인데 야당 중에서 선택해야 하나 싶었는데 7번째인가 한참 후에 이재명 나오더라고요. 야당 그건 알려줄게요. 네.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여론조사 할 때 그 다자 대결을 할 때 네. 여러 명, 뭐 8분이든 10명이든 여야 막 나오고 조사할 때는 보기 항목에서 후보들 이름 불러줄 때 노테이션을 합니다. 그게 가나다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윤석열이 일본으로 갔다가 어떨 때는 뭐 안철수가 갔다, 이재명이 갔다, 이낙연이 갔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노테이션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분은 윤석열을 처음으로 들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8번째 그렇죠. 듣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가요? 네. 맞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그 번호로 계속 로테이션 한다면서 계속 아니, 그렇게 그거는 선관위가 노데이터 보자고 하면 그냥 드러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열심히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장난치는 여론조사 기관은 없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신경전. 이 신경전은 어떻게 끝날까요? 좀 잦아들까요? 안 끝나죠. 이제 더 심해질 겁니다. 이 부분이 두 분 간이 싸워야 지금 서로 나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거야. 그래서 난 대통령이 될 거야. 이 싸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윈지코리아에서 아주 계속 좀 흐름과 다른 여론조사를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도 윤석열 후보를 더 크게 이긴다라는 네. 그런 여론조사를 2번째 이제 발표하셨어요. 3번째. 3번째요? 네. 3번째 발표하셨는데 저 여론조사가 이낙연 후보에게는 정말 어떠한 큰 그렇죠. 도움과 네.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근데 왜 저한테 뭐 아까는 이재명 지사 뭐 저기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전 홍준표 얘기를 한 건데. 뭐 네. 여권 후보 안 맞잖아요, 지금 앞뒤가. 자, 대표님. 네. 그 둘 후보 간의 신경전에 대해서. 아니 지금 3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첫 스타트가 9월 4일 날부터인가 충청도가 먼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다음 주 월요일 날 공휴일 아닙니까? 대체 공휴일 지나고 나면 만약에 미뤄지지 않았으면 이미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급하죠, 마음이. 예. 왜냐하면 한동안 좀 치고 올라갔거든요. 지지율이 높아졌다가 다시 좀 정체 국면이에요. 크게 보면, 큰 네. 틀에서 보면. 그래서 3강 구도로 가는 거 아니냐. 일각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윤석열, 이재명, 2강의 일중의 형태거든요. 다자대결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경선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국민선거인단에 대부분 민주당 지지층들이 들어와서 그렇죠. 투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층에서 지금 50%대 30%로 약 20%포인트 정도를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게 그대로 끝난다면 결선 투표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어요. 1차에서. 때문에 이낙연 후보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네거티브 유혹도 당연히 있을 거고 그거 이제 검증이라는 표현을 해서 공격도 하실 텐데 어쨌든 격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격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네거티브가 잘 먹히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조금 선대위원장이 이낙연 캠프 쪽에서 큰 오버했죠. 실수했죠. 네, 큰 오버했죠. 실수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나 후보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런 얘기. 아니 어떻게 이거를 불복한다고 그래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대놓고 불복이란 표현 안 했지만 그런 뉘앙스로 읽혀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네. 1521님께서 욕 좀 하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럴 만하면 욕도 나올 수 있죠. 국민을 욕보이는 정치인들보다는 낫습니다. 얘기하고요. 대단하시네. 1788님은 토론 거칠수록 이낙연 후보가 우세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론이나 말하는 거는 이낙연 후보께서 전 대표께서 굉장히 잘해요. 사실 말을. 근데 이재명 후보가요. 네. 상당히 방어를 잘해요. 방어 잘하고 되치기를 잘하더라고요. 아유, 순발력은 또 뛰어나죠. 네. 그 되치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가 제대로 된 또 되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싸우는 것을 보면 지금 TV 토론 보면 이낙연하고 네. 이재명하고 이재명 후보가 더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장성철 교수님? 지금 전력으로 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게 뭐 진실이든 아니든 스킬은 더 뛰어난 것 같다. 그렇습니까? 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낙연 검증의 시간이 된 거예요. 원래 컷오프 때는 이재명 때리기에 다 동참을 했는데 그다음에 2위 후보로 확실히 치고 올라오니까 이낙연 후보가 다른 3위권 후보들은 2위 후보를 또 끌어내려야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결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때리기에 좀 동참하는 그런 흐름도 보입니다. 장성철 교수님, 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토론하면 누가 더 잘할까요? 제일 잘하는 건 유승민 의원, 홍준표 의원이죠. 유승민 의원, 홍준표 다 잘하는데 아마 대중의 머릿속은 홍준표 의원의 말만 기억이 남을 겁니다. 유승민 후보는요, 옳은 말은 많이 해요. 데이터도 많이 말하는데 끝나고 나면 머리에 안 남고요. 홍준표의 한마디만 기억에 남아요. 재밌으시니까요. 워낙 잘해요. 네, 촌철살인도 하시고 잘 공격하시는 것 같은데. 자, 두 분이 일단 독보적이고. 자, 최재형, 윤석열도 검사 시절에는 말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게 정치권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시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을 얘기하는 것도 사고가 많이 나왔는데 네. 시나리오에 없는 상대방의 돌발적인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다 임팩트 있게 정리를 잘해서 문제 안 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되게 불안하거든요. 근데 지금 패널들이랑 같이 연습을 많이 하고 계시다니까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국정에 대한 이해, 정치 현안에 대한 이해가 하루아침에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이해는 있대요. 있는데 있어요? 그거를 이제 좀 정제되게 잘 얘기를 하는 스킬만 지금 배우고 있다. 네, 그러면 한번 토론 지켜보죠. 기대해 보시죠. 네. 저는 최재형 후보가 저는 이 부분은 잘 모릅니다. 더 공부하겠습니다. 이 또 진심 어린 그런 솔직하시잖아요. 솔직함이 또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다음 대선에 나오셔야죠. 그렇습니까? 할 말이 없네요. 18일에 토론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다음 이 시간에는 할 얘기가 더 풍성해집니다. 정치연구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성철, 박시영, 장성철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숨 좀 돌리고 있다가 6시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얼른 오세요.